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증여 상속이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며느리가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그랬는데 아들이 사망했습니다. 이랬을 때 나중에 불륜 며느리한테 위자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청구해서. 그랬을 때 과연 그 위자료 누가 가져갈까요?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위자료보다도 더 큰 문제가 발생되게 됩니다. 상속과 증여죠. 여기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일은 무고를 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죄가 없는데도 죄가 있다고 무고를 당하는 것이죠. 정말로 미치고 팔짝 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믿었던 친구한테 배신당하는 것도 굉장히 큰 상심이고 크나큰 충격이 아닐 수 없는데, 그동안 믿었던 배우자한테 배신당하는 것, 이것 또한 엄청난 타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영화 그 최민식하고 그 다음에 전도연 나오는 해피엔드라고 하는 영화가 생각나는군요. 너무나 믿었는데 배신당하니까 죽여버리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인지상정일 수가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러한 참혹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그 영화를 보면서 새삼 느끼게 됩니다. 정말로 싫다면 그냥 이혼하십시오. 불륜 저지르지 마시고. 자, 또한 믿었던 전문가한테 은퇴 설계를 맡겼더니요. 공짜 은퇴 설계, 노후 설계를 맡겼더니만 결국은 자신이 파는 쓰레기 연금보험이나 팔고 정신보험이나 팔고 이래서 노후 준비하고 자산 관리에 모두 폭망하게 된다. 이것 또한 황당하고 억울하게 짝이 없겠죠. 그러니까 세상에요. 공짜 없습니다, 여러분들. 공짜 컨설팅에 혹해서 가지 마세요. 돈 내세요. 공짜 짜장면을 준다면 여러분 먹겠습니까? 그거 아무도 안 먹을 겁니다. 가격이 싸도 안 먹습니다. 이유는 뭐냐면요. 아무리 싸고 공짜라 할지라도 맛없으면 안 먹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연불보다 제밥에 관심이 많은데 과연 올바른 노후 준비, 노후 설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연금보험 팔기 위해서 고가가세하거나 경강부회하거나 아전인수격으로 지속적으로 자신이 좋다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 노후에는 엄청난 거금보다는 현금보다는 연금이 좋다는 망발을 하는 것이고요. 엄청난 임대소득자 조물주 밑에 건물주가 있는데 그 건물주보다 더 좋은 것이 연금소득이라고, 임대소득보다 연금소득이 좋다는 이런 망발을 하면서 연금보험을 판매하는데, 놀랍게도 여기에 바로 그 미끼를 모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거 아닙니까? 역시 노후는 연금이 좋아. 10억, 20억 갖고 있으면은 투자해서 망하거나 손실 나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자녀한테 뺏겨. 하지만 연금 300만 원은 괜찮아. 작으니까 하면서 스스로 가난의 길로 간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공짜에 현혹해서 들어가시면 안 되겠습니다. 세상은 공짜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소비자만을 위한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스타트, 프랑스 말로 꼬망송, 일본 말로 민나상, 이시오니 하지 마리 마시오 하겠습니다. 자,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가는 전문가 아내가 있습니다. 돈도 잘 벌고 아주 유명합니다. 그렇게 화목하게만 보였던 가정이었는데 사실은 이면에는 다른 게 있었죠. 아내가 이미 외간 남자와 바람을 오랫동안 피고 있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남편한테 들통이 나죠. 꼬리가 길면 잡힌다는 말이 있는데, 물론 안 잡힌 것은 꼬리가 길어도 안 잡혔다는 소리입니다. 자, 가정 파탄이 당장 일어났지만 대외적 이미지 추락을 걱정한 아내는 뻔뻔하게도 이혼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주 궁금한 게 있었어요. 과거에 한 30년 전에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어떤 경험을 했냐면요. 바람을 왜 피는가 하면서 바람 피는 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바람 피는 거야? 했더니 너도 한번 해봐라 이거죠. 그러면 알게 될 거라고 하는데, 정말로 그 사람 말이 명답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바람을 피지는 않습니다. 물론 바람 피면 헤어날 수가 없다는 말을 그 우회적으로 한 것입니다만은요. 정말로 그 한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그 바람을 핀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요. 그냥 이혼하고 바람 피시기 바랍니다. 아니죠. 정상적으로 연애하시기 바랍니다. 쾌락을 위해서 정말로 가정을 버려야 하는, 그다음에 그동안 믿어왔던 아내나 남편을 버려야 되고 자식들한테 이게 웬일입니까? 그러니까 바람 피는 거 저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혼하고 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나 이 유명인 아내가 뻔뻔스럽게 이혼에 응하지 않았는데 그 와중에 또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어머니는요, 아내의 불륜 사실에 대한 증거물을 자식이 아들이 남겨두었기 때문에 시어머니는 아들에 대한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하면서 며느리를 고소하게 됩니다. 남편 사망이 아니고 이혼을 전제로 하지 않더라도요, 상간남한테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망 이후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었겠죠. 법원의 판단은 이런 것입니다. 결혼 생활 중 남편이 겪었을 끔찍한 고통을 인정하면서 위자료 3억 5천을 지급 판결했다 하는 이런 기사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어머니는 아들의 한을 풀었을까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죽었기 때문에 한을 풀지 못하지만요. 위자료 그거 얼마 안 되고 또 그 위자료 놀랍게도 본인들이 가져가지 못합니다. 위자료 수령은 남편이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하겠죠. 하지만 이미 남편, 아들은 사망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이 받아야 되는 것이죠. 이랬을 때 상속인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했거든요. 1순위 상속인은 바로 배우자하고 직계비속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손자녀가 되겠죠. 그 며느리하고 바람핀 며느리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직계비속이 없다, 손자녀가 없다면 바로 배우자하고 직계 존속인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같이 받게 됩니다. 따라서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손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3억 5천에 대해서 시아버지가 1억 원 받고요, 시어머니가 1억 원 받고 며느리가 1억 5천을 받게 된다는 거, 정말로 자신이 위자료를 내고 자신이 받게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시어머니만 있었다. 이렇게 된다면 시어머니가 1억 4천 받고요. 며느리가 무려 2억 1천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1억 4천만 원만 시어머니한테 주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며느리와 아들만 있는 경우에는요. 기본적으로 아들은 1억 4천만 원, 며느리는 그 2억 1천만 원을 받게 됩니다. 이때 이 아들은 손자녀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손자녀가 또 미성년자녀라면요, 1억 4천도 잘못하면 며느리가 다 핸들링 할 수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결국 소송에서 위자료를 받아내는 소송을 이겼다 하더라도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상황도 벌어집니다. 이처럼 직계 비속하고 며느리가 있었다면요. 당연히 시아버지 시어머니는 소송에 이기고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되겠죠. 물론 미성년 손자에 대해서 후견인 지정으로 손자녀 몫을 그까짓 거 1억 4천밖에 안 되는데요. 그것을 지킬 수는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근데 그 여러 가지 단계에 아주 그 소요되는 일들이 많이 따르겠죠. 하지만 며느리는 이미 남편의 상속을 상속인으로서 받았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받았죠. 그러다 보니까 황당하게도 남편의 돈으로 남편에 대한 위자료를 낸 격이 되고 그 중에서 일부를 자기가 받고 일부를 자기 자녀가 받게 된다. 이거 황당하게 짝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억울하게 상속재산하고 위자료까지도 뺏기게 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했어야지 그 효과적으로 위자료도 받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었을까요? 자,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특히 콘스탄트 김 저의 저서가 9종이 있는데요. 상속 증여세 절세 자습서 2부로 8,500원에 판매 중이니까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꼼짝마 금융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채권, 주식, 펀드, 기타, 보험 관련된 거, 파생상품, 선물, 수합, 옵션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수험생한테도 굉장히 유리하죠. 왜냐하면 옵션과 선물을 모른다면 이제는 논문도 쓰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특히 또 이런 것에 대한 또 이해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실생활에 필요하겠죠. 현명한 자녀를 위한 동물과 자연 이야기도 썼습니다. 앞으로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이라고 하는 콘스탄트 김의 장편 소설도 지금 집필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멤버십 회원들한테는 우선 보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결책은 이거였죠. 사망 전에 이혼을 했어야 됩니다. 만약 사망 전에 이혼을 했더라면요, 재산 분할로 아내의 재산마저도 일부를 가져갈 수도 있었습니다. 아내는 부자였거든요. 전문가였잖아요. 유명인이잖아요. 그 재산마저도 받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자료를 전부 다 시부모님이 받을 수 있고요. 아니면 손자녀가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손자녀가 없는 상태였다면 아들의 재산은 전액 다 부모님이 또 상속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주 깨끗하게 끝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실액을 좀 판단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혼했으면 충분했는데 이혼하지 못해서 생기는 손실액이 되겠습니다. 제3분할 금액으로 30억 원 손해가 날 수가 있고요. 위자료 금액으로 3억 5천만 원 손해 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3억 5천만 원에 대한 손실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혼을 했더라면 이거 잃어버리지 않았겠죠. 자, 하지만 위자료 1억 4천만 원만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닙니까? 시어머니만 있었고 손자녀가 없었다면요. 그러니까 32억 1천만 원의 손실이 발생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불륜을 저지른 사실을 알았다면 바로 이혼에 응해서 바로 이혼을 했어야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고요. 안에서 깨진 바가지 밖에서도 깨진다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요, 사람 고쳐 쓰면 안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정도를 지키는 사람이 간혹 있어요. 그 사람은 믿을 만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힘들면 배신하고 사기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나중에도 똑같습니다. 좋을 때는 사기 안 치겠죠. 조금만 힘들면 칩니다. 이게 습관이고 천성이거든요. 절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요, 바람을 폈다, 주먹으로 때렸다, 그랬을 때 다시 개가천선한다 이런 생각 하시면 여러분이 맞아도 되고 그리고 그런 수모를 겪어도 된다는 그런 뜻으로밖에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손절이 필요합니다. 정말로 가장 억울한 일이 아닐 수가 없었는데요. 배우자한테 배신당하고 돈마저 다 빼앗긴 것, 이것이 가장 큰 억울함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혼하는 것도 절세이고 전략이죠. 땅을 치며 후회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혼이 힘들었다면 사전 증여 전략 등을 통해서 자녀나 아니면 부모님이나 기타 등등한테 증여를 사전 증여했어야 됩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또 해결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무서운 일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정말로 이건 무서운 일입니다. 불륜 며느리가 지속적으로 재혼하지 않았다면 생기는 엄청나게 무서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불륜 며느리가 이혼하지 않고 그 며느리가 계속적으로 며느리로 남는 것이죠. 인척이 된다는 것입니다. 재혼을 한다면 당연히 인척 관계가 끊어지니까 며느리는 시아버지 시어머니의 대습상속인 자격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은 이혼하지 않는다면 내연남과 함께 시부모님의 재산을 모조리 상속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부모님이 만약에 자산 가라면 어떡합니까? 300억 400억이라면 전액 다 가져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바로 위자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상속과 증여라고 하는 그 상속에 대해서 대습상속인 자격을 갖춘다는 거, 이게 더 무서운 것이 되겠습니다. 자산가라면 엄청난 고민이 많겠죠. 이거 단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콘스탄트 김의 절세 전략하고 넥스트 제너레이션 플랜을 실행하면 되겠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 3대에 걸쳐서 100년간의 자자손손 플랜인데요. 100년 대계라고 하는데 세금 무산하고 투자 우선을 펼쳐서 제공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엄청난 세금을 줄일 수 있죠.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 종소세, 건강보험료는 물론이고요. 투자 수익에 대한 법인세 절세도 가능하고 건보료, 지긋지긋한 건보료도 완벽하게 경감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3대 100년이 아니고요. 30대 3000년 동안도 충분하게 세금 우산을 펼쳐 제공할 수 있으니까 넥스트 제너레이션 플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 반드시 실행해야 되겠죠. 자산이 어느 정도 있다면요. 자, 그래서 한 달 동안에 무료 컨설팅 상담해 드립니다.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에 대해서요. 그래서 반드시 이 무료 컨설팅 기회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010-5473-9327 콘스탄트 김한테 전화 주신다면 현명한 할아버지 아버지로 거듭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할머니, 그 다음에 할아버지 할머니, 그 다음에 아버지 어머니, 현명한 부모님으로 거듭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NGP 플랜을 실행하게 된다면 뭐 대부분 다 만족해서 실행합니다만은요. 법인 설립부터 법인 운영, 자선 운영 포트폴리오, 그다음에 재무 설계, 자산 관리, 절세 전략 등을 제가 콘스탄트 김 제가 중심이 돼서 집중적으로 지원하니까 편안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달콤한 과실을 향유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요. 절세 전략 이거 엄청납니다. 1세대 절세 전략을 통해서 상속세 절세해봤자 자녀한테 상속세 나중에 폭탄이나 증여세 폭탄 맞거든요. 그러니 현명한 부모님이라면 3대, 30대 동안 100년, 3000년 동안에 먼 안목을 보고 미래를 보고서 현명한 결정하셔야 됩니다. 바로 콘스탄트 김이 바로 NGP 플랜, 넥스트 제너레이션 플랜을 통해서 확실하게 여러분을 지원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